자,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마지막에는 이제 10강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도 번갈아서 한 번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개발밀도관리구역이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누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정 대상 지역이 어딘지 이런 것부터 파악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존 개발지, 즉 용도지역의 이름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추가로 개발행위, 추가로 건물을 져요. 그러면 기반시설이 도로나 공원, 학교 같은 것들 또는 뭐 주차장 같은 것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더 이상 설치할 수 없는 곳,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해서 건물 사이즈를 작게 짓는 겁니다. 우리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율 용적률을 원래 사이즈보다 관리한다, 강화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정권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특별광역,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 이분들이 지정을 하고 변경을 합니다. 지정 대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는데 더 이상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이 아니라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정하면 효과가 생기죠. 효과. 세 번째 효과는 지정권자, 지정대상지역, 지정효과. 효과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강화를 합니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강화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에는 용적률만 최대 50% 내에서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원래 사이즈보다 반으로 줄일 수 있게끔 용적률을 최대 50% 내에서 강화한다. 공부를 하실 때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여 강화한다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50% 강화한다고 나오면 용적률만 써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만약에 50% 정도 내에서 강화한다고 그러면 용적률만 강화한다는 형식으로 문장을 기술하셔야 됩니다. 건폐율을 빼고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여 강화한다 이렇게 나오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둘 다 쓸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표현은 그렇게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하면 건물 사이즈가 반으로 주는 거예요. 용적률을 50% 내에서 강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는 주민들이 안 좋죠. 안 좋으니까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이 지정 절차에서 주민 의견 같은 거 안 하고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치고 나서 바로 공보에 고시해가지고 알리는 거죠. 자, 개발밀도를 지정 변경할 때는 주민 의견을 안 듣습니다. 심의 절차와 고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밀도를 지정권자, 지정 대상, 지정 효과, 지정 절차 정도로만 정의를 해주면 중요한 부분들은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떻게 보면 개발밀도랑 반대 개념으로 신규 개발지에다 합니다. 신규 개발지고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제목을 보시면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이런 것들, 수도. 자, 이 학교 할 때 대학교는 뺍니다. 자, 기반시설은 신규로 아파트 사업 같은 거 할 때 기반시설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아파트 짓기 전에 기반시설부터 먼저 설치해라.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할 때는 신규 개발지, 뭐 아파트나 상가를 짓는데 기반시설이 없으면 아파트가 생겼을 때 난개발이 생기니까 기반시설부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를 나중에 하게끔 강제로 정하는 거죠. 기반시설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개발행위. 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들 일단 누가 정하는지 보실까요? 개발밀도랑 동일하게 특별광역자치자치도 시장 군수가 두 번째 어디다가 정합니까? 개발밀도 외의 지역으로 신규 개발로 인해 신규 개발입니다. 신규 개발로 인해서 도로나 공원, 학교 같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할 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정하는 장소다. 한마디로 신규 개발 사업할 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정하는 장소입니다. 의무적으로. 자, 이때 주의할 점. 그 학교에 대학교는 빠집니다.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대학교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로 나왔던 것이죠. 그럼 이제 지정권자와 지정 대상 지역을 봤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무적으로 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정하는 지역.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렸어요. 자, 이게 법이 개정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또 두 번째, 용도 지역 같은 것들이 변경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또 전년도 개발의 경합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또 인구 증가율이 도시 전체 인구 증가율하고 어떤 특정적 인구 증가율 차이가 20% 이상 높은 지역,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규 개발지에도 하는데 의무적으로 정하는 지역 4개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제가 샘플 하나 써놨으니까 나중에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정해야 되는 지역,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들, 용도 지역이 변경 해제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들, 그리고 전년도 허가 건수와 전전년도 허가 건수가 20% 이상 높은 지역들, 인구 증가율이 도시 전체에 비해서 특정적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들이 그런 의무적인 지정 대상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정 효과가 있네요. 지정 효과. 자, 아까 우리 앞에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용적률을 50% 강화하는 효과인데,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걸 만들고 설치 계획을 도시관리 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해라. 이게 기반시설 부담 구역의 효과입니다.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만들고 그거를 도시관리 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기반시설 설치 공사를 시작해라. 이게 효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나서 공모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형태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정하는 절차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개발 밀도는 주민 의견을 안 듣고 심의와 고시밖에 없는데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의, 심, 고시, 이런 표현들을 잘 보시고, 참고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최소 규모가 10만 이상은 되셔야 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해야 된다. 그런 규정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